반드시 우린 뿌리를 찾아내야 돼요. 사조입니다. 사조. 읽어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통일을 지향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그런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로 통일을 한다고 헌법이 명령을 했는데 연방제 통일은 그러면 위헌이 아니에요. 명백하게 위헌인 것이죠. 그러니까 저 정당은 해산해야 됩니다. 해산. 그러니까 헌법 4조가 이와 같은 조항을 둔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는요, 해방 이후 지금까지 북한과 연결되어서 북한 중심의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하나는 남한과 북한이 합쳐서 연방 국가를 만들자라는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경고하면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위해서 헌법 4조가 명백하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만이 진정한 헌법에 부합한 통일이다, 이렇게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 정당의 정강 정책을 보면요, 웃기는 짬뽕이요. 국민의힘 정당의 정강 정책은 이승만과 박정희 이름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한동훈이가 세상에 광주에 가서 뭐라 그러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다 넣겠다. 그거는 위헌이 아니요. 명백히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망한 것이요, 희망이 없는 것이요. 한동훈이가 저게 본정신입니까 도대체가? 아니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다 넣어? 대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대구는 죽은 줄 알아? 근데 대구 와서 또 지금 당 대표하려고 또 연설하러 올 거야. 오기만 오면 때려 죽여버려, 이것들이 말이야. 대구야, 일어나라! 누가 뭐라 그래도 대한민국은 이승만이가 세웠고 박정희 때문에 살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정강 정책에 이승만과 박정희 이름을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다시 헌법이 개헌이 돼서도 안 되겠지만은 언제 개헌이 돼야 되냐? 내가 대통령이 되면 개헌해야 돼. 농담이야. 또 어제 부산에서 누가 정가운 목사가 대통령 해야 다 된다 그랬더니 내가 1000명만 조직하면 내가 한다 그랬더니 농담을 했더니 또 막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어. 정강훈이야 드디어 본색이 드러났다고, 지가 대통령 해먹으려고 했다고 난리 났어. 그래, 아니 나도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하는데 내 대통령 하면 안 돼? 아, 여기서 투표 한번 해보자. 내가 대통령 나오면 찍어줄래? 봐요. 그러나 나는 대통령 안 해요. 왜? 내가 하는 현재 선지자 역할을 대신 해줄 사람이 없어요. 이 홍동명이가요, 뛰어나기는 해도 내 사역을 대신은 못해. 대신은 왜? 깜빵을 3번 안 갔다 왔기 때문에. 장학일이가 뛰어나기는 해도 내가 하는 현재 선지자 역할을 대신 못해. 왜? 깜빵을 3번 안 갔다 왔기 때문에. 고발당해서 106번 고발당해서 장학일은 106번. 그래도 깜빵 빨리 3번 갔다 와. 내가 대통령 시켜줄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강원에서 하는 이 사역을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조직 다 깨졌어요. 다 깨졌어. 딱 남은 게 강원 조직 하나만 남은 거야. 이해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여러분한테 내가 한번 다짐 받아봅시다. 강원에 한 번이라도 왔다 간 사람 두 손 들고 만세.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살려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혁명으로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3대 대통령이 북한 가서 사인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총선을 해보니까 쟤들이 192석을 했단 말이에요. 예. 희망이 있어 없어요? 정말 절망적이죠, 목사님. 절망이야. 절망적입니다. 그래서 요새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하루하루 살아갈 때가 정말 힘들고 짜증나고 너나리 부정선거까지 겹쳐있고 이것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암울하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대신할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 예. 근데 어제 부산에서는 나도 이 마지막 생명을 던지겠다고 했는데 하루 만에 바뀌었어요. 지금도 그대로예요? 목사님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미 생명을 던졌는데 어. 또 던질 필요가 있나요? 던졌으니까 대구에서는 또 던지는 게 아니라 던졌다는 사실을 확인만 하면 됩니다, 목사님. 만세! 김학성 만세! 마지막 연설 한번 하세요. 자. 워낙 오늘 대기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는 제가 이 거부권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14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뭐 거부권 한다면 난리가 났어요. 그랬는데 거부권이라는 것은 대통령제에서 입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한 대통령의 유일한 권한이 거부권 행사입니다. 그건 미국하고 우리가 갖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은 또 미국은 얼마나 더 합리적인가 하면 국회가 결정한 내용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거부하면 법률안의 효력이 상실돼 버리면 대통령에게 너무나 무게중심이 가 있기 때문에 우리 헌법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대통령이 거부를 하더라도 다시 국회에서 3분의 2가 찬성하면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양자의 균형을 맞춰놓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윤 대통령이 14번 했잖아요. 앞으로 3년간 대통령이 거부권을 더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참고로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대통령 시절에 거부권을 635번 했습니다. 몇 번 했다고요? 635번 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 14번 한 것은 3발의 피입니다. 앞으로 민주당이 계속해서 밀어붙일 터인데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은 거부권이라도 올바르게 행사해서 나라의 균형을 맞춰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주변에 얘기하세요. 윤 대통령이 14번 했지만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몇 번 했다고요? 635번을 행사하면서 미국의 헌정 질서를 지키고 확립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윤 대통령에게 많은 힘을 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